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징의 분위기는 한국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모택동 사상이 등장하고요. 지금 지구전을 치르자는 게 중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화면은 중국 CCTV가 연속 3일 동안 방영하고 있는 전쟁 영화의 1편입니다. 우선 16일에는 잉숑 얼류이라고 해서 영웅자매라는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소설가 빠진의 작품 투안유엔을 영화화한 건데요. 왕시성을 가진 남매가 한국전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참여해서 온 가족이 전장터에서 만난다라는 어떤 심파조의 전쟁 영화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캉메이 유엔 차오라고 하죠. 미국의 항거에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다음인 17일에는 쌍간링이란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쌍간링이라는 건 지명인데요. 현재 강원도 김화에 있는 야트마탄 야산입니다. 거기서 1952년 10월부터 42일 동안 중공군과 국군, 유엔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른 곳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투를 자기네들이 6.25 전쟁에서 거둔 가장 영예로운 전승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사실은 아닙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마지막으로 지켜낸 전투니까요. 그리고 18일에는 기습이라고 해서 중공군이 유엔군의 지뢰밭을 뚫고 성공적으로 기습을 했다라는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거의 이제 지금 미국에 맞서 가지고 전쟁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전이죠. 화웨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화웨이도 미국의 횡포에 대항해서 지구전을 치러야 된다. 정신력을 강조하는 그런 편지를 전 직원한테 하달했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14억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화웨이 총재의 한 통의 편지가 전 직원이 돌려보고 전 세계에 퍼졌는데 3억 인구가 리트윗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화웨이는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국에 대항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기술 선두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미국이 슈퍼파워라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여기에 잘 맞서야 된다. 이전에도 화웨이는 항상 노력을 해왔고 지금 닥친 난관을 잘 헤쳐가야 된다. 화웨이의 전 직원들은 영웅본색을 발휘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노아의 방주를 건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화웨이는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 와중에도 영국에서 5G 발표를 했고요.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 영국 등이 미국의 지침을 어기고 화웨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역시 대마불사입니다. 화웨이의 런짱페이 총재는 예전에 우리 건 경쟁력이 있다. 가장 싼 값으로 최첨단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우리 거를 사지 않으면 손해다. 미국도 결국 우리한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은 타이완 폭스콘 회장인 고 타이밍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화웨이만 저격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도 직접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제조 회사죠, 그 폭스콘이.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중국제입니다. 그리고 폭스콘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HP의 컴퓨터도 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지금 총통 대선에 출마를 해서 유세 중인데 급히 선전의 본부로 달려가서 지시를 내린다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폭스콘만 유달리
대만 기업들 중에 충격이 큰데 나머지 회사들 렌바오나 잉예다나 다른 업체들은 이미 스테이크를 분산을 해뒀습니다.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든지 했기 때문에 이번 관세 공격의 피해가 크지 않은데요. 폭스콘이 아이폰을 팔고 HP 컴퓨터를 팔아서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마진은 7%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25% 관세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게 경쟁력이 안 됩니다. 팔아서 남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콘이 난리가 난 겁니다. 트럼프가 25% 보복 관세를 매기자 미국 소비자들도 좀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메이시나 월마트에서 파는 자전거, 세탁기, 중국산이죠. 가격이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미국 국민들도 내상이 심하다. 그런 내용이 오늘 미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떨어졌죠. 증시도 떨어지고 타격을 역시 미국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냐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산업 정책 가운데 중요한 게 리쇼어링이죠.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전부 이제 미국으로 옮겨라 말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중국에서 생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콘이 지금 미국 보복 관세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타이완의 첨단 메이커의 경우 40%가 중국의 공장에 있습니다. 이 메이커들은 지금 타이완으로 속속 되돌아오든가 아니면 베트남 같은 동남아로 공장을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지만 시진핑의 권력 기반은 그다지 굳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조짐이 뭐냐면 전임 지도자들이 최근에 대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왼쪽 화면을 보시죠. 장저민과 그의 부인의 사진입니다. 이게 장저민의 고향인 장쑤성 양조의 한 호텔인데요. 아주 위세가 등등합니다. 장저민이 1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장저민뿐만이 아닙니다. 장저민뿐만이 아니고 장저민 시대 2인자인 정칭홍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위세 등등하게 수행원들도 많고 기자들도 몰려들었는데 여기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어서 잘하는 건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종수지 쪼더 헌하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칭홍뿐만이 아니고 원자바오 총리도 등장을 했습니다. 스촨성의 원촨에 등장을 했는데 원촨은 스촨 대지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입니다. 원자바오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찬사를 받았던 곳인데요. 이게 상당히 시진핑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분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 내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미중 무역 전쟁 어느 쪽이 이기느냐는 그 내부 정세에 달려있고 그 민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나 지도부들이 똘똘 뭉쳐 단결하느냐 마느냐에도 그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